이명웅이 그 소식을 듣고 울게 만든 서른도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난 걸까? 서른도는 트로트 가요계에서 신화적인 존재로 불리며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작곡 능력도 탁월한 가수입니다. 그의 히트곡 삼바의 여인, 보랏빛 엽서, 사랑이 이런 건가요 등은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작년에는 이명웅에게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른도의 가슴 아픈 가족사가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얼마 전 서른도의 어머니가 사기를 당한 뒤 병상에 놓이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헌신적으로 키운 딸 이승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데뷔를 준비하던 시기 그는 자신의 본명이 촌스럽다고 느껴 예명을 고민하던 중 서른도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름은 트로트의 대가 나훈아 같은 최고의 가수가 되고자 하는 의지와 권투의 라운드를 떠올리며 지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운도라는 이름은 괜찮지만 라는 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매니저가 제안했고 이후 설이라는 성이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해 지금의 예명이 탄생했습니다. 서른도는 1958년생으로 올해 66세이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출신입니다. 그는 부산 한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연탄 배달을 시작했으며 학업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이어갔습니다. 결국 동아대학교에 입학하여 체육학을 전공하며 학업과 꿈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서른도는 방송에서 자신의 아픈 가족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하숙을 운영하며 미 8군 통역관과 결혼했지만 외할아버지가 치과 의사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서른도의 아버지가 마약에 빠지며 집안이 몰락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가족은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약 중독을 극복하려고 술을 마시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셨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홀로 가정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안이 어려워지자 장남 서른도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직업을 구해야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펑크와 소프트록 밴드 트리퍼스의 대타 보컬로 활동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나이트클럽에서는 여러 무대에 동시에 출연하는 일이 흔했기에 바쁜 일정으로 다른 사람이 대신 무대에 서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서른도가 노래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교사로 일하시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셨고 우연히 노래자랑에 나가 우승한 후 가수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서른도는 육군 복무를 마친 후 1982년 K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신인 탄생에 참가해 5주 연속 우승하며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이듬해인 1983년에는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에서 데뷔곡 잃어버린 30년을 불렀고 이 곡은 하루 만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서른도는 이산가족 상봉 방송 기간 동안 약 100번 이상 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데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잃어버린 30년으로 제3회 KBS 가요대상에서 7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이후 서른도는 트로트와 차차차를 결합한 곡 다 함께 차차차를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이호섭에 따르면 서른도가 새벽에 찾아와 곡을 부탁했으며 10분 만에 악보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발표 초기에는 평론가들로부터 이게 무슨 곡이냐 는 혹평을 받았지만 당시 경제 위기와 맞물려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국 다 함께 차차차는 2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른도는 데뷔 이후 꾸준히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1990년대에는 현철, 송대관, 태진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며 트로트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서른도는 반짝이 의상을 주로 착용하며 무대에 서며 반짝이 의상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4년에는 춘자야로 다시금 인기를 얻으며 당시 혜성처럼 등장한 장윤정을 제치고 전국 도시가 쇼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른도는 아내 이수진과 결혼하여 현재 아들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987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드라마 종방연에서 우연히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서른도는 첫눈에 아내에게 반했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서 서른도는 실례지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했고,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부산이 고향임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른도는 이수진이 작사가로 활동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곡이 나오면 들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수진 씨, 우리 결혼해요? 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도 결혼해달라고 청했다고 합니다. 서른도의 아내 이수진은 1980년대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배우였습니다. 서른도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그가 28살 때였으며 그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고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서른도는 그녀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하기에 음반을 내볼 생각은 없느냐 고 물으며 계속해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서른도의 아내 이수진은 남편이 무명이었을 때도 헌신적으로 그를 뒷바라지했으며 남편이 유명해진 이후에도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애정은 여전히 깊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전에 서른도는 어머니가 너무 선량해서 사기꾼들에게 쉽게 속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큰 커피숍을 인수하려 할 때 서른도는 이건 함정이에요.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또 다른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사기꾼들이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워 은행에서 가계 수표를 발행받았고 1990년에는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10억 원은 현재 가치로 약 100억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서른도는 오랜 시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병상에 누워 20년간 병원 생활을 하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른도의 아내 이수진은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는 굳은 마음가짐으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최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유명 래퍼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번개탄을 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번개탄을 피운 사람 외에도 다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번개탄을 피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함께 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 번개탄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을 부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번개탄을 피운 사람은 래퍼 디아크 2004년생 20세이며 함께 있던 사람은 서른도의 딸 이승아 1996년생 28세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8살 차이로 같은 오피스텔에서 머물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른도의 막내딸 이승아는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며 딸바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2012년 인생극장을 통해 방송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KBS 여유만만해도 서른도와 함께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만약 이진호 기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정신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른도는 사기 피해로 어머니를 잃고 딸마저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깊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서른도와 그의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상상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서른도 씨와 그의 가족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